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정 인사드리면서 2014년 2회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에 대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설명이 무엇을 어떤 용어를 의미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OLED, FED, PDP, LED 각각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FED, 이번에 나와 있는 이 FED는 2011년 1회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강한 자기장에 의해 전자가 진공 속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표시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ED. PDP는 플라즈마. 자, 우리 넓은 모니터 있죠? 집에 넓은 모니터, 대용화. 이런 곳에 주로 이제 기여를 한 거고,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되어 있죠. 특히 전기 에너지를 비내던지로 전환하는 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기 때문에 최고의 즉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요즘에 집에도 일반 그 백열전구 형광등 말고 LED로 많이들 교체를 하시죠. 그래서 LED 특히 이제 OLED라는 게 있는데 역시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형광성 유기 화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자체 발광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체 발광 현상. 자, 그래서 자,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개 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경이 OLED입니다. 신유형. 자, 1번 문제부터 신유형이었네요. 자, 두 번째 문제들은 대부분 또 기존에 여기도 신유형이 한번 보이나요? 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빼고는 거의 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두 번째, 주소나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억 장치로 일시, 임시기억입니다. 임시기억. 자, 특히 CPU 내에 존재하는 임시기억, 레지스터밖에 더 있나요? CPU 내의 임시기억 장소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한다. 자, 램, 여기도 램, 근데 SRAM이네요. SRAM은 주로 캐시 메모리에 이용되죠. 캐시 메모리에. 자,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주로 MP3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디지털 카메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되는 롬의 한 종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2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 자,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을 모를 때. 두 번째, 음을 알 때. 자, 음을 알 경우에는 음절, 단어, 문장 자동, 이게 이제 문장 자동 같은 겁니다. 1번. 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블록 지정하여 한자를 모두 한글로 변환하는 또는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는 이런 기능들이 문장 자동 변환 형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을 모르는 경우에 부수를 입력하거나 또는 총획수를 입력하거나 외자 입력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주 쓰는 단어, 자주 쓰는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 사전에 등록을 해두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자씩 변환하고 새로 등록할 수 없다. 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는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변환 이렇게 블럭 잡고 한자 키를 누르면 변환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런 변환 글자가 아닌데 플러스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에 모르는 새로운 자주 쓰는 단어가 나오면 그런 단어들은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등록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한글 코드. 자, 1회 때도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완성형과 조합형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성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환완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교환완성. 자, 교환형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없습니다. 대신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조합형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그때 만들어 쓸 수 있는 반면에 잘못 만들어지면 충돌을 할 수가 있다. 글자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완성된 문자뿐만 아니라 코드 값이 부여되지 않는 문자들도 새롭게 조합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 자, 그래서 공간은 적게 차지하고. 자, 그리고 이 완성형과 조합형의 유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KX1빵빵5-1 유니코드. 자, 이럴 때도 완성형, 조합형은 대부분 한글 한자는 2바이트, 특수문자는 1바이트도 있고 2바이트도 있다. 그런데 유니코드는 모두 2바이트다라고 앞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에 보시면 완성형 한글 코드는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1바이트, 2바이트. 완성형이라든가 조합형은 1바이트, 2바이트. 한글 한자는 2바이트. 특수문자는 1바이트, 2바이트. 숫자 영문자는 1바이트 처리합니다. 모두 2바이트를 처리하는 건 유니코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3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표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숙달하지 않은 거. 자, 스크롤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서 여기 스크롤 바 있죠? 이런 걸로도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 과정에 생긴 공백이나 문단 등 조판부호 여기 보기에 조판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조판부호. 자, 그러면 여기 엔터 자국 또는 이런 띄어쓰기 뭐 이런 형태 그림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공백, 그 다음에 뭐 엔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조판부호입니다. 보기에 조판부호를 통해서 그런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편집한 문서는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또 여기에 포인터, 여기 눈금자죠. 눈금자의 문단 모양에 가면 기본적인 단위는 PT입니다. PT. PT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이 단위를 밀리, 센티, 인치 여러 가지 형태의 단위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에 항상 포인트로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포인트 외에 다양한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1회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인서트냐, 인서트 모드, 인서트를 이용해서 삽입이냐, 수정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수정은 지워지는 거, 삽입은 뭔가가 추가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딜리트는 커서가 이동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문자들을 땡겨와서 이렇게 오른쪽에 커서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문자들을 지워주는 거고, 딜리트는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딜리트가 아니라 백스페이스.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커서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왼쪽의 문자들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역시 복원이 되는 거고. 자, 1번 그래서 딜리트를 누르면 커서 뒤에 한 글자가 지워진다. 여기서 뒤란 오른쪽을 말하는 겁니다. 커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시 인서트 키를 누르면 삽입과 수정으로 변환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앞에란 왼쪽을 말하는 겁니다. 공백이 삽입되는 게 아니라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의 문자가 지워지는 거죠. 공백이 삽입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공백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삽입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겠죠. 삽입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공백이 삽입이 되겠죠. 또 앞에 삽입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삽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고 이 내용들도 참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맞춤법 검사는 F8을 눌러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F8을 눌러서. 자, 수학식이라든가 화학식, H2O, 뭐 X제곱, Y제곱 이런 수학식이라든가 화학식 기호들은 맞춤법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주 틀리는 단어는 자동으로 수정되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느냐? 도구의 빠른 교정에 여기서 빠른 교정 안에서 빠른 교정 내용. 자, 예를 들어서 을을 쓰면은 부터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를 없앤다거나, 자, 을 쉼표가 나오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변경을 빠르게 변경을 해줄 수 있게끔 자동 전환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가 되겠네요. 또 전체적으로 F8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쭉 검색을 진행을 하는데, 자, 문서의 특정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문서의 특정 부분만도 검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외에 맞춤법 외에 문법적인 오류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에, 자, 2번에 자주 틀리는 자동은 자동으로 수정할 수가 있다. 어디서? 도구 빠른 교정 내용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자, 여기 밑에 그림이 있기는 하지만, 자, 파일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가 아니라 미리 보기를 눌러버렸어요. 자, 파일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인쇄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서 전체 할 건지, 현재 쪽일 건지, 현재부터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인쇄 방식은 기본으로 할 건지, 모아서 찍을 건지, 이런 방식들도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체크된 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기본 프린터. 자, 기본으로 설정된 프린터 외에 나는 얘로 하고 싶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또 해상도를 높게 하면 더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정, 여기 뭐 깊이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에 인쇄 품질이 있습니다. 좀 더 뭐 빠르고 간단하게 하면 해상도를 낮게 한다는 겁니다. 높은 품질이면 해상도를 높게 하겠다는 겁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선명하게 더 깨끗하게 나오지만 인쇄 속도라든가 잉크가 더 소모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인가요? 자, 기본 설정된 프린터 외에 다른 프린터든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 또 여기 파일로도 인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9번. 자,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용지. 이럴 때도 나왔었죠. 자, 가장 큰 건 B0 용지입니다. B0. 자, B0. 숫자가 작은 게 크다. 0이 그래서 제일 크죠. 자, 숫자가 작은 게 크고, 숫자가 같으면 B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자, B가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BA, B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은 1대2가 아니라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1대 루트 2. 자, 그 다음에 B사와 A사의 배의 크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B사보다 큰 게 뭐예요? B3, 더 큰 건 B2. 자, 그러면 더 작은 건 B5, B6. 자, 여기서 한번 들어올 때마다 반입니다. 반. 그럼 들어오면, 자, B사의 2배가 되려면 B2가 돼야 되겠죠. B사는 B6보다 2배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걸 반으로 접으면, 만약에 A가 B6이었다. 그러면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돼요? B5가 B7이 되겠죠. 반으로 접으면 B7. 또 반으로 접으면 B8. 자, 이렇게 어떤 전지, 큰 전지, 넓게 펼쳐진 종이를 분할한 횟수로 5, 4, 3, 2, 1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분할, 반으로 접을 때마다 용지가 반씩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자,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 용어들도 뭐 항상 나오죠. 항상. 스타일, 상용구, 머지. 스타일은 멋있게 꾸며주는 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멋있게 꾸며주는 거. 상용구, 자주 쓰는 단어를 약자만 입력해서 하는 거. 머지,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신문 이렇게 나누는 거 뭐예요? 왼쪽 오른쪽 나누는 거. 이런 건 다단이죠. 신문이라든가 가족신문 만들 때. 자, 그리고 머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합치는 거. 따라서 여기에는 신문이나 화보 이런 거 두 개 여러 개의 단어로 나누는 건 다단의 내용입니다. 다단. 자, 그래서 머지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고, 그래서 매일 머지 우편 합성이죠. 우편 보낼 때 합치는 거. 다단은 이런 내용. 3번이 다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 자, 문서가 결제함으로써 성립을 하고,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등록됨으로써, 전자 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공보문서는 5일, 법규문서는 20일,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자, 그래서 3번에 보면은 공고문서는 그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공고는 5일입니다. 법규는 20일. 자, 그래서 3번의 내용이 틀린 겁니다. 자, 12번째. 출력 기능과 관련이 없는 거. 스풀, 프린터죠. 자, 스풀이란 인쇄할 내용을 어디로? 하드디스크에서 다시 프린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인쇄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병행 처리하려고. 물론 인쇄 속도는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쇄를 하면서 다른 일도,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폼피드, 인쇄를 하면서 종이를 한 장 다음 종이를 올려주는 거. 라인피드는 한 줄씩 올려주는 거죠. 한 줄씩. 자, 그 다음에 하드카피, 문서의 내용을 인쇄하겠다. 위지 인쇄하겠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프린터로 인쇄하겠다. 하드카피. 그러면 모니터에서 보는 건 뭐라고 그랬죠? 소프트카피. 자, 따라서 보일러플레이트가 인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보일러플레이트는 이런 빈 공간 있죠. 이런 빈 공간. 이런 자, 각주라든가 설명을 하기 위한 별개의 빈 공간을 우리가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3번. 자, 기한문에는
자, 두문, 본문, 결문이 있습니다. 두문, 본문, 결문. 자, 그렇다면 두문에는 행정기관명과 수신자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관명, 수신자. 얘네들은 두문에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결문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1번, 3번 땡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는 제목, 내용, 붙임. 자, 여기 붙임이 있어요. 땡이네요. 2번도 땡이네요. 그럼 결국 답은 4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행수. 우리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행수 있죠. 행수. 행수. 알죠? 뭔지. 자, 그 다음에 쟤네 붙어 다니네. 쟤네 붙어 다니네. 행수한테 찔른 거예요. 쟤네 붙어 다니네. 그래서 행수가 두목이에요. 두목. 두문. 그리고 쟤네 붙어 다니는 애들은 본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결문입니다. 결문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문, 행수. 본문에는 쟤네 붙어 다니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글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글꼴은 크게 비트맵과 아웃라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비트맵 반대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에서 벡터죠, 벡터. 자, 아웃라인이 결국 벡터라는 소리입니다. 비트맵과 벡터. 근데 이미지에서는 비트와 벡터로 나눠지지만 글꼴에서는 비트맵과 크게 아웃라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아웃라인이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트맵은 점으로 표현되고, 자, 벡터에는 아웃라인에는 포스트, 오픈 타입, 벡터.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 비트맵에는 계단 형식으로 돼서 매끄럽지 못하고 확대하면 계단 모양이 생기고, 자, 이런 엘리어싱, 계단 모양이 생기는 게 엘리어싱입니다. 그런 엘리어싱을 조금 최소화하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다. 이래서도 봤었죠. 자, 아웃라인에는 트루 타입, 오픈 타입, 벡터, 포스트 스크립트 전부 다 벡터 형식들입니다. 벡터. 특히 이제 오픈 타입 시험에 종종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고도의 압축 기법을 사용하고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게 오픈 타입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벡터는 아웃라인의 한 종류가 되겠죠. 비트맵 외에 아웃라인의 한 종류인 벡터. 자, 테두리에 계단 모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비트맵이죠.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외에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2번. 자, 고도의 압축을 사용하고 통신용으로 사용된다는 게 오픈 타입.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번째 문제. 전자출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오버프린트. 위에다가 한 번 더 출력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위에다 한 번 더 출력하겠다. 자, 우리가 양식, 서식만 있어요. 편지 서식만. 줄만 짝짝짝짝 그려져 있는데 그 편지 위에다 그대로 한 번 더 찍겠다. 꽃편지 위에다가. 자, 이건 뭐예요?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보다 짙을 때 더 연하게 안 보이는 거. 스프레드 현상이죠. 스프레드 현상. 자, 그래서 2번 필터링. 필터링은 자, 우리가 제한된 색상을 통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걸 디더링이라고 그러죠. 색을 조합하는 기능. 필터링은 아까 뭐랬었죠? 자, 작성된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수 있다라는 게 필터링이었습니다. 자, 전자출판의 필터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워터마크, 초크도 요즘에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지의 변형 작업으로 채도, 조명도, 명암 등을 조절해주는 기능. 워터마크는 주로 이제 저작권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관의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미하게 이미지에다가 삽입시키는 거. 자, 15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터링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디더링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16번째 공문서의 관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 자, 여기 인자 있죠. 인자. 인자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일자에다가 이렇게. 자, 도장을 찍을 때 관인의 색은 보통 빨간색이다. 자, 그런데 관인 인형 색깔은 빨간색인데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가 컬러가 없죠. 그럴 때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인의 글자는 기관 또는 그 여기에 있죠. 윈. 마지막 글자. 자, 기관 또는 직위 명칭 위에 인 또는 의인의 글자에 붙인다. 이렇게 딱 찍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인은 이게 도장이에요. 이게 도장. 이 도장이에요. 지금 하나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 안에 이제 빨간색으로 인주가 묻어 있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관인은 한글이나 한자로 세로로 새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인은 한글 전서체까지는 몰라도 한글의 가로 방향으로 새긴다라는 겁니다. 가로 방향. 그래서 16번에는 2번이
틀린 거고 내용들 한 번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째는 또 신유형의 문제네요. 신유형의. 자, 전자통신의 출판 형식에는 어떤 종류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전자출판의 통신 부분을 이용한 온라인 형태와 개별 전자매체의 정보를 수록하는 패키지 형태로 전자책 출판은 온라인 형태와 패키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온라인은 자, 텔레비전으로 받으면 케이블 TV, 뭐 텔레텍스트, 비디오 텍스트 등으로 이용하며 전자신문, 온라인이죠. 온라인. 방송을 이용한 무성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패키지는 그 방송보다는 책자 같은 거, CD 같은 거 이런 개별 전자 매체를 통해서 전자수첩 또는 뭐 디스크 책, 디스크북, CD 이런 것으로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텔레텍스트 문자, 비디오 텍스트, 쌍방향 케이블 TV 또 여기 온라인이라는 말이 있죠. 온라인. 그래서 전자출판에는 온라인과 패키지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온라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1번 온라인 형태. 자, 18번째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전자출판이란 책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온라인 형태로 책을 만들어낼 건지 CD나 뭐 전자책 같은 형태로 책을 만들어낼 건지 물어보는 거죠. 뭐 책이라든가 CD 같은 거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전자출판의 형태로 보시면 자, 뭐 나머지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개체 처리 이용 기능이 있어서 서로 연결하거나 분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전자출판으로 저장된 자료는 다른 매체와 결합이 용이하다. 자, 지원하는 글꼴이 많고 사진, 도표, 그리기, 편집 등이 가능하다. 자, 위지윅. 앞에서도 우리가 위지윅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죠? 위지윅. 자, 인쇄하는 것이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화면에 When you see is get.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what you see, WHC입니다. WYS. 너가 보는 것은 is. What,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What you get. 너가 인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네가 눈으로 쳐다보는 화면의 내용은 프린트로 얻을 수 있다. 인쇄할 수 있다. 하드카피의 내용입니다. 하드카피의 내용. 자, 그래서 이 위지익은 인쇄 방식입니다. 인쇄 방식. 자, 위지익은 문서 편집 출력 기능으로 전자통신 기능까지 전자출판, 전자통신 기능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쇄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출판 관련한 인쇄의 내용이지 전자통신까지 이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18번에 1번이 되겠고 19번 문제 역시 교정보호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삶은 언제나 인생은 바뀐 것 같아요. 삶은 인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뀌는 거 이거죠. 이게 수정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 부딪혀 경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게 모든이 삽입이 됐네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죠. 사람이 삽입이 됐어요. 이렇게 삽입. 삽입이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안겨준다. 근데 뭐가 그 1번하고 3번은 맞는데 이거 빼고 삭제한 건 있나요? 더가 더 여기 있네요. 삶은 언제나 스스로 부딪혀 경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준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가끔 이런 문제 볼 때 숨그림 찾기 하는 느낌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모든이 삭제가 됐죠. 모든이. 그 다음에 삶은 수정으로 인생으로 수정이 된 거죠. 수정이 됐고 모든은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이 부분이죠. 더 큰 이 부분이 삽입이 되었네요. 그래서 19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 서로 상반되는 거 줄 바꾸고 줄 잇고 사이 띄고 붙이는 거 붙여야 되겠죠. 반대면 자, 붙이고 이거의 반대는 이거죠. 이거 길이가 서로 반대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는 자, 반대로 내어쓰기 들여쓰기 얘는 내려 올리는 거니까 자, 반대로 내리기 이거의 반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에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2회 1과목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문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